오늘은 단어와 말하기의 방법을 바꿔서 관계를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단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입니다. 두 번째는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청유형의 단어고요. 세 번째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부탁의 언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우리 사회생활이나 친구들과 관계를 만들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상대방이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부탁을 해도 되게 마음 편하게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단어 또는 문장 세 가지만 잘 쓰시면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는 혹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당연하죠.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첫 번째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야기, 내가 이게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잘하고 이런 것들을 못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었던 나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일을 하는데 오해가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저 사람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노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다르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배에게든 동료에게든 후배에게든 이 말을 항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혹시입니다. 혹시 내가 넘겨짚으면서 대화를 하려고 할 때에도 또는 뭔가 부탁을 할 때에도 이 혹시라는 단어가 앞에 있으면 그 상대방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지금 처한 것들을 조금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깃들어집니다. 혹시 지금 시간 있어요? 혹시 지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회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일 때문에 뭔가 같이 시간을 내달라고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자고 할 때 거절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앞에 이런 언어가 없이 물어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계획한 내가 지금 몰입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걸 방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였죠? 혹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유형의 단어고요. 어떤 부탁을 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부탁을 할 때 뭐뭐 좀 해주세요. 뭐뭐 좀 해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해주실 수 있어요?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뭐뭐 해줄래요? 이걸 해주는지 해주지 않는지는 나의 이 부탁을 받은 상대방이 하는 것처럼 물음표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단순한 업무를 도와주는 학생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해도 그 학생분들의 업무 자체는 그거예요. 하지만 일을 하다가 요거를 조금 포장해 줄래? 아니면 요거를 복사해 줄래요?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 좀 복사해줘. 이것 좀 복사해 주세요. 이것 좀 포장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로 이야기했었던 혹시 지금 시간 되시나요?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요 복사를 10부 정도만 해줄 수 있나요? 이 복사를 10부 정도 해줄래요? 라고 물어보면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됩니다. 물론 그 업무를 받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업무 받는 사람들도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다 알고 이 복사하는 거 간단히 이걸 옮기는 거 굉장히 작은 일인 거 알기는 하지만 나를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조금 주기 위해서는 이 혹시 플러스 뭐뭐 해주시겠어요? 뭐뭐 해줄래요? 라고 물음표를 함께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탁의 언어입니다. 뭐뭐 해줄래요? 라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 뭐뭐 확인해주세요.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영어권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를 하시는 분들 보고 굉장히 놀라는 포인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바로 please가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뭐뭐 좀 해주세요 라는 말에 please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탁의 표현 그리고 어떤 업무를 전달하는
엄마라는 그런 역할을 하실 때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끼리 이것 좀 해줘, 뭐 저기 있는 컵 좀 줄래?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컵 좀 줘, 뭐 좀 해, 청소 좀 해 라고 하면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조금 불편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표현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당부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이에게도, 그리고 우리 연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같이 집에 계신 남편분, 와이프분들에게도 말 표현만 하나 바꾸시면 훨씬 더 관계가 부드러워질 겁니다. 마지막 제가 이야기했던 이 단어 뭐였죠? 부탁이었습니다. 뭐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것 좀 해주실래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곁들이면 내가 해야 하는 거 당연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탁하셔야 하는 일인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상대방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이 마음에 그런 장벽이랄까? 조금 방어 기제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 사람의 처한 환경을 정말 100% 알 수 없는 게 관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혹시 라는 단어, 두 번째로는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또는 뭐뭐 해줄래요? 라고 물음표로 물어보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단어로 바꿔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해주세요. 고맙습니다.